두 번째로 포메라니언입니다. 포메라니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저희가 포메라고 부르죠. 포메 아이들은 어릴 때 1년 전에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다리 골절입니다. 골절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포메 아이들이 뼈는 되게 얇은데 지방이 대체로 있고 근육량이 적어요.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얇죠. 작은 소파나 이런 책상, 의자 정도 수준에서 앞다리에 먼저 체중을 실으면서 내려오는 행동을 하다가 성장기가 끝나기 전 상태에 앞다리 골절이 일어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는 포메에서는 특히 1년 전에는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말티즈와 함께 슬기골 탈구가 많은 종입니다. 그래서 슬기골 탈구의 정도나 깊이, 통증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처치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들이 기관 협착증입니다. 나중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포메 아이들이. 그래서 기관 쪽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지방이 끼면서 기관을 압박하고 좀 눌러가는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흉곽으로 넘어가는 이 주변 쪽 라인이 많이 좀 좁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쉬거나 이럴 때 조금만 자극이 되거나 그러면 꼭꼭꼭 되는 거위 소리 같은 그런 걸 내는 기관 협착증이 생각보다 많이 호발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기관 협착증에 이완돼서 증상을 보일 때는 체중을 10% 15% 이상 그 정도를 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확실히 증상을 30% 이상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약간 가습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가습을 좀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쪽 탈구가 다른 종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관절이 생각보다 좋지가 못하고 근육이 적다 보니까 고관절 쪽에서 잡아주는 둔부 근육도 강력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쉽게 탈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체중을 높게 만들지 않고 지내는 것과 좀 건강하게 평지 산책이나 약간의 비탈길 산책들을 좀 함으로써 평소에 근육량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탈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요크셔 테리어 굉장히 똑똑하고 주체성이 강해요. 성격이 강한 만큼 동물병원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좀 공격적이기도 한데요. 그런 성향이 있을 만큼 그 주체성에 따른 질환, 슬프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 췌장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췌장염이 오는 원인은 사실은 특발적인 이유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고지방이나 고단백 식이가 높은 사랑음식 같은 것들을 간혹 먹었을 때 췌장염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요크셔 테리어라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땐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주체성이 강하고 성깔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성깔이 있는 만큼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꼭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췌장염 호발종인 요크셔 테리어에서는 식이관리 주의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크셔 테리어도 슬기골 탈구가 많은 종입니다. 동일하게 주의해서 관리하시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봄에서 했던 기관지 협착증도 요크셔 테리어에서도 상당히 많이 호발합니다. 뽀메와 요크셔 둘 다 보통 5세에서 10세 이상 넘어가는 사이에 기관지 협착증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 정도가 심해서 숨 잘 못 쉬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추입니다. 무난한 성격으로 예쁨 받는 아이죠.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이 성격 때문에 예뻐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추의 가장 큰 부분은 안과 질환입니다. 눈도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단두종 아이이기 때문에 안과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릴 적엔 눈이 촉촉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눈물 같은 게 적어서 생기는 만성각 결막염이라고 하는, 눈에 이제 마르면서 과색소, 검은 색소들이 침착하고 눈이 자꾸 끄덕끄덕해져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스치기만 해도 찢기거나 찢어지는, 각막이 손상을 굉장히 쉽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막의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막 궤양 뭐 아니면은 벗겨진 정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좀 질환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나중에 녹내장 이런 것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과 수술하는 애들의 한 절반 이상이 사실 시추입니다. 그만큼 시추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눈물층이 너무 말라 보이거나 그랬을 때는 미리 인공 눈물을 좀 넣어주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눈물이 말라 보이거나 이럴 때는 미리 동물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 아이가 눈물 양 이런 것들이 모자른 건 아닌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예방해 주신다면 이런 질환들로 이완되는 것들 조금 더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가장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이 쿠싱이라고 하는 호르몬 질환이에요. 나이 들어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7세, 1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피부병이 유난히 좀 많이 나타나고 상복부가 팽만하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러면서 헥헥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호르몬 질환에 대한 의심을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단뇨증이라고 하는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들려서 체크가 필요한지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키우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말티즈, 시추 다 많이 만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쪽에 심장병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패키니즈입니다. 패키니즈는 사실 시추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 부분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스크 질환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목 쪽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디스크가 아니면 허리뼈 쪽에서 빠져나가기도 해서 디스크 탈출에 의한 척수 압박이 되면서 애들이 뒷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목 쪽이 문제가 되면 앞뒷다리가 다 문제가 돼요. 패키니즈는 슬프지만 실제로 13살, 15살이 넘어서 뒷다리 끌고 다니는 아이들이나 뒷다리를 잘 못 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체중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어릴 적에 고관절이나 무릎 쪽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어릴 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게 적절한 정도의 산책, 근육량 정도의 비율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노년이 됐을 때까지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MRI 촬영, 뭐 수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아시고 체중 조절 그리고 좋은 근육량 확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